보자 보자. 어디 보자. 자, 우선 1. 반응식을 한번 살펴보자. 무슨 식을 살펴보자고요? 반응식이에요, 반응식.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Y틴이 그레이틴으로 바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틴이라는 말이 뭐예요? 틴. 주석. 그래서 혹시 여러분 집에 약간 은 빛깔의 두툼하게 생긴 금속으로 된 컵이 집에 있다. 막 문양 잔뜩 들어가 있고 막 자글자글 들어가 있고 금속으로 된 컵인데 이렇게 큰 이제 약간 없어요? 보통 대학교 탐방하면 대학교 수비니어 샵에 그게 기념품으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주석컵이라고. 그래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어쨌건 주석이란 말은 들어본 적 있죠? 주석이 대표적으로 어디에 들어간 합금의 원료예요? 청동기요. 청동이 뭐하고 뭘 섞은 거예요? 구리에다가 주석을 섞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구리에다가 주석을 섞은 걸 그 뭐냐면 청동기라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이게 비금속인데 금속 성격이 강한 비금속 원소예요. 그래서 주기율표상에서는 제 몇 쪽이에요? 몇 쪽이야? 14족에 14족에 자, 14족 첫 번째 원소 누구야? 14족에 탄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절메니움, 그 다음에 틴 이렇게. 그래서 원래 14족이면은 뭐예요?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인데 이게 아래로 내려올수록 금속성이 더 커지거든. 금속이 커지기 때문에 얘는 금속성 비슷한 비금속, 거의 금속에 가까운 녀석이야, 그렇죠? 네. 하여튼 그런 너무 주석이라고 하는데 이게 상태에 따라서 이게 이제 화이트 이게 금속 광택에 화이트 틴이 있고요. 이게 흐릿한 불투명색의 주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재밌게도 화이트 틴 상태에서 얘는 진짜로 금속성이 나타나고요. 그레이 틴에서 얘는 비금속성이 나타나요. 무슨 말 알겠죠? 비금속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누구 금속 광택의 화이트 틴이 불투명한 비금속성 틴으로 상태 변화를 할 수 있는데 그걸 각각 알파 틴, 베타 틴 이렇게 부르겠다 이런 말인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반응식을 쓰면 베타 주석 신이 아니고 이 알파 주석이 됐어요. 그리고 색깔이 어떻게 된다? 요놈이 화이트, 얘가 거무튀튀한 그레이. 자,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연력학 데이터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엔탈피 변화. 자, 그러면 델타 H 엔탈피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자, 저 반응에 대한 엔탈피 변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학교에서 다 배운 거임. 그렇지. 바로 봐.
모든 생성물의 뭐에서 모든 반응물의 뭐를 빼야 되죠? 모든 생성물의 뭐에서 모든 생성물의 뭐를 빼야 되죠? 뭐. 정답. 바로 델타 HF. 델타 HF. 이걸 빼야 되죠? 이거 이번 시험에 무조건 나와야겠죠?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이거 잘 봐야 돼. 여러분 학교 학습지 다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줬는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이게 잘 봐야 돼. 자, 이게 이름이 뭐냐면, 자, 이게 동그라미 표시가 뭐야? 동그라미. 동그라미. 읽을 땐 노트고 의미가 퓨전. 그 다음에 F의 의미는 뭐야? F는 생성. 영어 단어로는 뭐라고 했죠? 포메이션. 그래서 영어 단어로는 이제 포메이션인데 줄여서 이제 F로만 쓰고 이제 우리말로는 생성. 그 다음에 H는 당연히 엔탈피 변화, 알겠죠? 그래서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 그것을 어디서 어디를 빼다? 어디서 어디를? 생성물에서 반응물, 알겠죠? 생성물에서 반응물. 자, 근데 이 반응식을 이렇게 써놓으면 누가 생성물이고 누가 반응물이야? 바로 알파가 생성물이고 베타가 반응물이 되는 거지. 이렇게 반응식을 이렇게 써놓았다면,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게 생성물이 이게 반응물이니까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바로 델타 HF0가 알파에서 뿌액이 델타 HF 노트 베타. 저렇게 하라는 얘기겠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보이다시피 델타 HF가 알파에 대해서 베타에 대해서 데이터가 주어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런데 이때 여기 짜자자잔. 오! 저기가 비워져 있어. 왜 비워져 있을까요? 대단하긴. 바로 봐. 이게 0이기 때문이지. 0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저런 표준 생성 엔탈피가 0인 건 데이터를 안 주는데 왜 제가 0일까요? 왜 0일까요? 바로 봐. 좋아요. 보통의 조건인 일기압 25도씨 조건에서 얘가 가장 흔한 톳 원소 물질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흔한 톳원소 물질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선 톳원소 물질은 알겠죠? 주석이라는 원소 하나로 돼 있는 거 알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원소 하나로 돼 있는데 사람 눈에 이게 뚜시 금속처럼 보이는 거지, 알겠죠?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주석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금속성이 강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 주석이 진짜로 금속으로 잘 존재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관찰하는 주석은 진짜로 금속 상태의 주석을 잘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금속 조건의 주석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잘 발견이 안 돼요. 영 불가능한 건 아닌데 보기가 조금 귀해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의 조건에서는 이 주석은 항상 금속성 주석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표준 생성 엔탈피를 0으로 정한 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저거 표준 생성 엔탈피를 다시 뭐라고요? 그래서 왜 표준 생성 엔탈피를 쓰는 거예요? 아, 표준 생성 엔탈피를 왜 빼서 이걸 하냐고요? 외우세요. 외우세요, 알겠죠? 네, 저렇게 정의돼 있어요. 이걸 이제 정확하게는 여기 이제 R을 쓰고 여기 이제 리액션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리액션 엔탈피 체인지를 이렇게 정의를 해 두었어요. 알겠죠? 물론 저 정의가 된 이유는 어떤 물리적 근거가 있긴 있어요. 물리적 근거가 있긴 있는데
외우세요. 알겠죠? 저게 시험에 무조건 나오니까 현수가 알겠죠? 제가 아마 저번 중간고사 시험 보면서까 저거?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알겠죠? 저 중간고사 시험 보면서요? 저것만 알았더라면. 알겠죠? 예. 저것만 알았더라도 저기 등급이 하나 올랐겠죠? 알겠죠? 외워왔죠? 외워요. 내려갈 수 없어.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아 그런가요? 네. 자, anyway. 자, 그래서 이때 계산을 해주면 자, 알파 t이 값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09 그다음 빼기 0 이렇게 되니까 값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2.09 kJ/mol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됐죠? 이제 됐죠? 아 깜짝아! 뭐라고? 안 보여? 아 그래? 그래. 알았어요. 됐어. 여기선 잘 보이나? 잘 보여. 좋아.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 구해야 될까요? 바로 엔탈피 체인지 구했으니까 바로 이것도 사실은 정확하게는 그 리액션이에요. 리액션 엔트로피 체인지 요걸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이 리액션 이 부분을 생략하는 거지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걔를 어떻게 쓰냐면 델타 SR 이라고 표현하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역시나 생성물에서 빼기 모든 반응물에 뭘 빼? S 노트 S 노트 요걸 빼주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자, 이때 여기 잘 보시면 여기는 델타 표시가 있는데 여기는 델타 표시가 없죠. 망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노트는 계속 표준인 게 맞는데 여기에 있는 엔탈피와 다르게 이 엔트로피는 절대 엔트로피예요. 그래서 이 엔트로피는 놀라웠게도 그 절대적인 값을 알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값을 알 수 있는 그 연력학적 데이터가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엔트로피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다른 모든 물질들은 엔탈피의 경우 표준 생성 엔탈피 체인지가 주어져 있는 반면에 엔트로피는 그 절대적인 값이 주어져 있어서 이게 델타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어쨌건 반응 엔트로피를 계산하려면 그 또한 어디서 어디를 빼?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빼야 돼.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빼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하라고? 바로 여기서 생성물이 알파 상태고 반응물이 베타 상태니까 알파 상태가 얼마라고 돼 있어? 44.14 부액이 51.55 보이시죠? 됐죠? 보이세요? 자, 그러면 쟤를 계산하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 7.41 단위는 줄 켈빈 몰 이렇게 되겠네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이 때 1, 2, 그다음에 3 자발성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성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 주어진 반응이 자발적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뭘 배웠을 거냐면 학교에서 짜자자잔 이걸 배웠을 거예요. 그죠? 저 배웠죠, 그죠? 그래서 다짜고짜 막 증명 비슷한 거 해가지고는 얘가 어떤 수식으로 표현돼요? 델타 H 빼기 T 델타 S. 배웠죠 저거? 저거? 그래서 이게 사실은 등온 조건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게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거냐면 사실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이 수식이 이렇게 되려면 여기 바로 이제 등온 등온 등합 조건에서 수식이 저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 이 등온 등합 조건이라고 하는 게 그냥 보통의 지구 환경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등온 어떤 등합이냐면 억지로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압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 뭐냐면은 막 인간이 특별한 실험 장치를 했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지금 우리가 지금 수업 듣는 1시간, 2시간 새에 지금 창원 시내 온도가 막 크게 변하겠어요? 거의 비슷하겠어요, 그냥. 비슷할 거고요. 그다음에 압력도 뭐 크게 변하겠어요? 비슷하겠어요? 비슷하겠죠. 그런 종류의 등온 등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실험을 하는데 실험을 지금 어디서 하겠어요? 당연히 지구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지구에서 실험을 하는 불과 1~2시간 내에 근데 우리 지역의 온도가 막 크게 변했겠느냐? 그리고 우리 지역의 대기압이 크게 변했겠느냐? 아닐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 조건을 우리가 등온 등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보통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보통 저 깁스 에너지 변화는 델타 H 빼기 T 델타 S가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자발적이려면 이것의 부호가 뭐가 돼야 된다라고 하죠? 이것의 부호가 바로 짜잔 음수가 돼야 된다라고 하죠. 맞나요? 예. 어. 예? 예. 나도 한다. 예? 아 이거요? 아 이거 학교에서 안 했어요? 아 이게 얘가 이름이 깁스 에너지 체인지. 그래서 깁스는 사람 이름인데요. 그냥 다른 말로는 자유 에너지 변화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반응의 자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개발된 함수예요. 이거를 학교에 전혀 안 배웠다고? 자유 에너지인 건 알았는데요. 어. 그 자유 에너지가 어. 예를 들어서 델타 H면 그 내부 에너지라고 그냥 그 내부 에너지 넉수가 어떻거든요. 어쨌든 내부의 무슨 에너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응. 근데 G는 자유 에너지인데 자유 에너지는 뭘 말하는 거예요? 아, 자유에너지가 뭘 얘기하는 거냐고요? 결론은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거든요. 네, 결론은 모르셔도 되는데 알려고 하면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엔탈피 정의가 어떻게 돼요? 정의요, 정의. 자, 정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정해진 거예요? 그냥 정해진 거죠. 엔탈피 정의가 뭐예요?
E 플러스 PV예요. E가 뭐예요? 내부 에너지고요. P는 압력이고 V는 부피거든요. 그럼 이제 자, 정의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유가 없고요. 무엇만 있어요? 정의는 이유가 없고 무엇만 존재해요? 결과. 편리성만 존재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빨간불에서는 스탑이고 파란불에서는 고우죠. 우리나라만 그래요? 다른 나라 다 그래요? 전 세계 다 그렇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걸 써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정의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냥 그렇게 정의한 거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색깔도 되게 다양하고 많잖아요. 색깔도 뭐 블랙도 있고 화이트도 있고 뭐 녹색도 있고 옐로우도 있는데 왜 하필 레드가 스탑이고 블루가 고우냐고요. 그냥 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의엔 편리성이 있어요. 왜 그렇게 정하면 편하죠? 똑같아요. 바로 인간의 이 로놉신 색소가 그 블루라이트보다는 레드라이트의 반응 속도가 조금 더 빨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보통의 그 교통 환경에서는 스탑이 중요해요, 고우가 중요해요. 항상 보통의 일상생활에서 스탑이 중요하죠. 왜냐면 가만히 있으면 사고는 안 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더 중요한 신호의 반응 속도가 더 빠른 색깔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가 좀 덜 줄겠죠. 그러니까 그런 편리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정의를 하면. 그러면 이렇게 정의하면 무슨 편리성이 있느냐? 바로 이게 뭐냐면 등온 등압 조건인데 이 등온 등압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구라고 했죠. 지구 등온 등압이 지구라고 했죠. 그 등온 등압에서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열이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렇게 정의한 건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지구 환경에서 열량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해주는 수학이 있겠죠. 여기서 연결해주는 수학이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배우면 되고,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정의된 거라고, 알겠죠? 뭐만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럼 이때 깁스 에너지는 어떻게 된 거냐? 이 깁스 에너지는 또 이걸로 노벨상 받았는데 깁스 에너지는 어떻게 정의된 거냐? H 빼기 TS로 정의가 된 거예요. 이유 없어. 그냥 이유 없어. 그냥 정했어. 그런데 어떤 편리성이 있느냐? 지구 환경에서 이렇게 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수학이 있겠지. 그게 여러분 학교 교재에도 나오긴 합니다만 뭐 선생님이 제대로 설명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외우자. 알겠죠? 외우자. 여기서 여기까지 어떤 수학이 있겠지. 이걸 연결하는 수학이 있겠지. 그건 나중에 배우고. 그러면 지구 환경에서 깁스 에너지의 변화가 마이너스 T 델타 S 유니버스가 되는 거야. 전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로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전 우주의 엔트로피로 우리는 뭐를 할 수 있죠? 변화의 자발성을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전 우주 엔트로피가 증가해. 그럼 이건 자발적이야, 비자발이야? 자발적인 거지. 전 우주 엔트로피가 감소해. 자발이야, 비자발이야? 비자발이지. 전 우주 엔트로피가 0이야. 그럼 뭐야? 평형이지. 그 변화의 자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전 우주 엔트로피 변화로 깁스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전 우주 엔트로피뿐 아니라 깁스 에너지 변화로 역시 변화의 자발성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다만 앞에 마이너스가 있을 뿐이고. 무슨 말 알겠죠? 이런 편리성 때문에 깁스 에너지를 이렇게 정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한 깁스라는 사람은 이 업적으로 노벨상을 받아. 알겠죠?
교습한다고. 알겠지? 즉 편하게만 해줘도 노벨상을 받아. 알겠죠? 알겠죠? 네. 하여튼 그러다. 됐어요? 됐죠? 됐어요? 됐냐고? 어. 그럼 뭐? 또 뭐? 아 예를 들면은 어. K를 가지고 설명하는 에? 뭐라고요? K요. K라뇨? 평형 이게 1보다 클 때 작을 때를 가지고 1보다 클 때요? 1보다 클 때 작을 때 아니에요? 1보다 클 때 작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LK 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반응물분의 성분을 해가지고 반응물이 맞냐 생성물이 맞냐 해서 그 이게 뭐냐 유리하냐 이게 우세하냐 사실은 LNK 어. Q랑 K 어? K 가지고는 그러면 K식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반응물 생성물 따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알고 있는 거야? 예. 델타 C는 어. 얘는 음수이면 응. 자발적이잖아요. 어. 어. 그걸 평형상수하고 연결하고 싶다고요? 그게 아니라 어. 설명을 못했어요. 역시 공부가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약간 아리까리한 모양인데 나중에 또 이제 연결되는 수식 중에 하나가 이 수식이 있죠. 델타 G는 이런 수식 있죠. 요걸로 이제 반응의 자반성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음수면 뭐가 되죠? 이 통으로 음수면 이게 자발인 거고요. 이게 양수면 비자발이죠. 그리고 0일 때가 뭐예요? 0일 때가 바로 델타 G0 더하기 RT ln K가 되죠. K가 되죠. 성민 맞죠? 아니, 성민이 맞. 뭐지? 민성인가? 뭐라? 오랜만에 봐서 이름 모르겠어. 민서 그래. 민서 요 수식은 알아요? 그러면 위에서 아래를 빼면 델타 G는 RT 로그 K 오버 Q죠. 요거. 요거 이게 음수면 이게 뭐랑 필요충분 조건이겠어요? Q하고 K 중에서 어디가 더 큰가요? K가 더 큰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1보다 크다 작다란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쓰잘데기도 없는 의미고요. 평형상수는 반응지수랑 비교하는 거 알겠어요? 이게 필요충분 조건으로 얘가 음수인 거랑 필요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가 덜 됐다는 말을 하는 것의 의미를 알겠어요? 네, 무슨 말 알겠죠? 자, 보자. 왜요? 추워요? 잘 봐. 잘 봐요. 잘 봐. 지금 특별히 추운 사람. 아니, 그러니까 크게 춥지 않은 사람. 근데 지금 얘 둘만 춥다고 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물론 가깝긴 한데 잠을 안 잤기 때문에. 네, 정답이에요. 네, 정말이에요. 네, 잠을 안 자서 몸에 피로가 쌓여 있죠. 그럼 몸의 피로를 빨리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몸의 피로를 풀려면 체온이 올라가야 되겠어요? 체온이 떨어져야 되겠어요? 몸의 피로를 풀려면 체온을 올려야 되겠죠. 왜? 다 화학이죠. 왜 체온이 피곤하면 왜 체온이 올라가겠어요? 왜? 그렇지. 젖산의 분해 반응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예요. 온도가 올라갈 때 반응 속도가 빨라지거든. 그러니까 얘 둘은 지금 생리학적으로 몸의 온도가 올라가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에어컨을 틀어대면 추워질 거 아니야.
그럼 굉장히 몸에서 불쾌한 신호가 나오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내가 자라고 했지, 내가 자라고 했지. 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저놈의 승장은 어제 그렇다고 막 공부를 안, 뭐 퍼즐을 자더라고. 뭐 내 들어가 자라고 막 이렇게 안 자고 막 아니 그거 열심히 수학 공부했습니다. 요즘 퍼즐을 자더만 막. 주한 마스터했을 좋아. 참네, 아이고. 그거 조합 마스터하면 뭐야? 한 일주일이면 다 까먹을 텐데. 매일 배우는 게 꾸준히. 그 자는 게 더 자는 게 자야 돼. 자, 알겠죠? 자, 가자. 그다음. 자, 그래서 이게 음수는 되지. 음수. 자, 그럼 음수일 때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음수면 해봐라. 봐봐. 그러면 얘를 T 델타 S가 델타 H 맞나요? 맞죠? 맞아요? 네. 이렇게 되잖아. 되지. 이때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이때 여기 뭐 할까요? 모릅니다. 왜냐면 델타 S의 부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환장하겠네. 알면 되지. 이반응수. 응. 이반응에서는 그거 바로 봐. 이렇게 되는 거 알겠죠? 왜 뒤집히겠어요? 음수. 그렇지. 바로 얘가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부등호가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저 수치를 이제 계산을 해볼 건데요. 자, 어디 계산해볼까?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잉. 줄게요. 더워.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세 번째 자발성. 자발적. 그러면 저기에 있는 T가 뭐보다 작지? 엔탈피 오버 델타 S. 그러면 요 값을 수치를 계산을 해볼 건데 지금 요 엔탈피는 지금 값이 얼마예요? 요거였죠? 그러면 얘를 써 마이너스 2.09 한 다음에 단위가 kJ/몰이지. 그럼 킬로를 어떻게 해줘야 돼? 10의 3승으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킬로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런 계산 실수 하나가 다 뭐겠어요? 저런 계산 실수 하나가 다 등급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엔트로피 얼마야? 엔트로피 얼마야? 자, 엔트로피 얼마야? 엔트로피가 요거 바로 마이너스 7.41 줄 켈빈 몰. 됐죠? 예. 보이세요?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해. 얘를 계산하면 이제 값이 뭐가 나오느냐? 대략 282 켈빈 정도가 나와요. 내려갔지? 전교일 때는 자, 조용. 자, 그러면 뭐가 약분이 되냐면 여기에 있는 줄, 몰 약분되고 켈빈만 남죠? 그래서 걔가 이런 식으로 딱 들어가니까 282 켈빈 정도가 나와요. 네. 근데 뭘 저걸 왜 저렇게 적는 건가요? 예? 아니 저왜 그냥 저 네. 짝대기 끊는 걸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책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쓰는 책도 있는데 나는 저걸 선호할 뿐이에요. 내가 저걸 더 선호해요. 왜냐면
이렇게 쓰면 안 멋있죠? 이거 좀 애매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쓴 건지 이렇게 쓴 건지 애매하잖아요. 이게 왜냐면 이게 아래 첨자로 써야 되는 건데 쓰다 보면 좀 크게 쓸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난 항상 저렇게 써요. 알겠죠? 네.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날카롭다기보다는 뭐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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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얘를 자 도시로 바꾸면 대략 몇 도시겠어요? 도시로 바꾸면 자 어떻게 되냐면 282 빼기 273 해주면 값이 얼마 정도 나와요? 한 9 정도 돼요? 9? 9도씨? 9도씨 뭐 이 정도 9 맞아요? 아 9 맞나? 9, 아니, 한 이 정도 되겠죠? 9도씨 정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떤 말을 쓰냐면 특정 온도 지금은 이제 9도씨가 되는 거죠. 보다 저온 조건에서 주어진 반응이 자발적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9도씨보다 작으면 필요 충분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온도가 9도씨보다 작다는 게 필요 충분 조건에서 이걸 의미하는 거니까 주어진 반응이 자발적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줄여서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저온 조건에서 자발적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엄밀한 의미로는 어떤 특정 온도보다 낮았을 때, 온도가 더 낮았을 때 반응이 자발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그냥 편의상 저온 조건에서 자발적이다라고 이 상황을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연력학적 분석에서 저온 조건에서 자발적이다, 고온 조건에서 자발적이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저온 조건에서 자발적이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특정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자발적으로 진행될 때를 그냥 퉁쳐서 그냥 저온 조건에서 자발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고온 조건에서 자발적이다라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특정 온도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자발적인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냥 간단하게 그냥 고온 조건에서 자발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예?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알겠죠? 알겠죠? 됐어요? 됐어요? 자, 썼죠? 자, 그 다음. 여기서 하나 물읍시다. 자발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발적이 무슨 말이에요? 우세하게 일어난다. 아우, 그래. 아파. 아우. 하지 말라고. 아우. 네, 살짝 쥐났어. 그래서 아파. 아우, 내가 어깨를 다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스트레칭을 하면 아파요. 그래서 아파. 아파. 자, 어쨌건 자 자발적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겁니다. 당연한, 상식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당연한, 상식적인. 예를 들어서 폭포수가 위에서 아래로 콕 떨어지죠. 그걸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봐요.
그럼 그 상상은 말도 안 되는 상상인가요? 당연한 상상인가요? 당연한 상상이죠. 그 상상에 대한 계산을 하면 항상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즉 머릿속으로 어떤 상상을 하는데 그 상상이 당연한 상상이면 그 상상에 대한 계산 결과가 무조건 음수로 나오는 걸 자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뭐 폭포수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생명체가 태어나서 한 살이 하다가 죽었다. 모르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 과정을 계산하면 델타 G가 음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두 번째 여기 줄게요. 줄게요. 이 주어진 반응이 이제 비자발적이라면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비자발적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하지 않다. 비상식적인. 네, 비자발적이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주어진 반응이 명심하셔야 돼요. 불가능하다. 임파서블을 비자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임파서블을 비자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상상을 하겠습니다. 무슨 상상? 상상을 할게요. 어떤 상상을 할 거냐면요.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호수의 물이 폭풍 막 거꾸로 올라가를 상상해보자. 상상할 수 있지. 그럼 그 상상은 상식적인 상상이야? 불가능한 상상이야? 불가능하지. 그 상상에 대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된다고.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무슨 말 알겠죠? 자, 머릿속으로 3000년 동안 살아있는 사람을 상상을 해. 상상할 수 있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그 상상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계산 결과 뭐가 나온다고? 저렇게 된다고. 말도 안 돼. 이게 자발과 비자발적의 진짜 의미야. 무슨 말 알겠죠? 즉 자발과 비자발은 사실은 되게 안 좋은 표현이에요. 되게 나쁜 표현이야. 왜냐하면 당연하다, 상식적이다, 불가능하다 이게 훨씬 와닿지 않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자발, 비자발이라고 쓰면 이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되게 나쁜 표현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자발, 비자발은 자연과학자들이 쓰는 매우 현학적인 안 좋은 표현이에요. 알겠죠? 그게 우리 일상 경험으로는 표현으로는 요거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 알겠지? 자, anyway 얘는 그러면 주어진 반응이 임파서블이라면 얘는 어떻게 된다? 그 역반응이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역반응이 자발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이 경우 온도 조건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 부등호의 반대면 되는 거죠. 예. 무슨 말 알겠죠? 예. 그 다음 세 번째 평형은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델타 G가 델타 H 빼기 T 델타 S죠? 그러면 평형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평형이라고 하는 건 바로 두 상태의 공존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주석이 알파 주석하고 베타 주석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상태를 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즉 잘 봐요. 온도가 9도 C보다 저온 조건이 되면 모두 다 뭐가 되는 거죠? 모두 다 알파 주석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9도 C 이하에서는 베타 주석은 존재할 수 없어요. 알겠죠? 9도 C가 넘어가야 베타 주석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9도 C에서는
알파 주석하고 베타 주석이 섞여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즉 주석 덩어리가 있는데 구도시에서는 여기 알파 주석, 베타 주석이 뭐 섞여 있네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거를 평행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계산하면 뭐가 되고요? 0이 되는 거고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경우 그 온도가 몇 도씨라는 거겠어요? 9도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마디 쓸까요? 그래서 이 경우는 모두 다 역반응이니까 모두 다 베타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조건에서는 모두 다 알파로만 존재하는 걸 뜻해요. 무슨 말 알겠죠? 항상 저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야. 알겠죠? 이 생각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지금 몇 시에요? 그거 보면 저를 다시 네? 11시 30분이네요. 11시 30분이요? 40을 40분이요?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야?